나온 KBS 개국 72주년 축하드립니다. Like this Country road Take me home 할머니 품속 야윈 날 데리고 이 도시에 지쳐 가는 젊은이 비가 빠져가 틀에 속지마 실은 빈 껍데기 우리 할매는 웃는 게 이쁜데 텅빈 반내음 타는 소식검에 인심도 넉넉 웃음도 넘쳤던 곳에 꽃동무니 농촌이 됐다 이가 고마 전부 떠나비니까 이곳에 남은 편견 고작 시니컬 똥개 한 마리 구식 TV가 우리 꽃보이 할매 누이란 벗이 되니까 적당한 타협 믿고 이 도시를 살아가는 한 청년 Welcome to 농촌 같이 살아가는 곳 Welcome to 농촌 아직 살만나는 곳 Yes 도시와 좀 더 멀어졌고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곳은 오늘도 Yes 내일도 Yes 떠나간 아들 기다리는 어머니 품 도시와 좀 더 멀어졌고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곳은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Hey 너도 나도 떠나다 보니 결국 농촌에 할머니 할아버지만 남았고 좀 허전해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은 변함없지만 젊음을 잃어버린 건 마치 내 아버지야 키워준 내 자식에게 소외받는 기분 분명 농촌은 똑같이 느낄 거야 지금 이젠 어디 가든 성공 기회는 많은 걸 Welcome to 농촌 여전히 살만나는 곳 도시와 좀 더 멀어졌고 Hey.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곳은 오늘도 Yes 내일도 Yes. 떠나간 아들 기다리는 어머니 품 도시와 좀 더 멀어졌고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곳은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Hey 총가도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래 적당한 타입이란 이유 배반적 관계 지쳐 난 선택할래 좀 세빠져도 촌을 고생 끝에 낙이 Yes. 오는 법 고진감래 비농에 도전하겠다는 친구의 멋진 말에 넌 너무 박수치고 또면 너무 너를 찾네 풀리지 않아 이 문제해 거기가 멀건 차네 이곳에 투자할 행복이란 이자로 가득 차게 도시와 좀 더 멀어졌고 Hey.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곳은 오늘도 Why? 내일도 Why? 떠나간 아들 기다리는 어머니 품 도시와 좀 더 멀어졌고 깨끗한 공기 맑은 물 이곳은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Hey Yeah 행복한 농촌이 되기 위한 Welcome to 농촌 오늘의 출연진 슈퍼우먼 MC 김미화 그리고 KBS 아나운서 시민보 시민보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Welcome to 농촌 Hey Yes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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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KBS 여러분. 창원 개국 72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토크 콘서트 웰컴 투 농촌 진행의 아나운서 시민보 네, 김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와, 안녕하세요. 창원에서 우리 시민보 아나운서를 이렇게 옆에 가까이 보다니 네네. 너무 잘생기셨네. 아,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가 이 나이에 웬복입니까 여러분? 아 행복합니다. 아니 저야말로 행복합니다. 네. 김미아 씨를 딱 뵈니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이미지가 있거든요. 어떤? 음메 기사랑 오늘 야광망이 들고 한번 오늘 해주셔야 되는 거 야구방망이 아닙니까? 들고 오늘은 네. 말이죠 음메 기사로보다는 네. 농사가 예술이여 이거를 외쳐야 되는데 아 그래 아니 안 그래도 네. 귀촌하셔서 시골 생활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농사도 직접 지으신다면서요? 예 농사 짓습니다 네. 논농사 밭농사 다 짓는데 네. 정말 어렵더라고요 농사 지어보니까 네, 근데 힘들죠. 재미있어요. 재밌어요. 예 아까 얘기하셨지만 웰컴 투 농촌 물 좋지 공기 좋지 인심 좋지 너무 그렇죠. 좋아요. 네. 이렇게 우리 김미아 씨처럼 농촌 때문에 살고 네, 농촌을 위해 살고 정말 이 농촌이 잘 살아야 또 도시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럼요. 네. 농촌과 도시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웰컴 투 농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초대 손님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동 지리산 자락에서 시도 쓰시고요, 농사도 지으시는 이원규 시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17년 전에 지리산에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섬진강 변 작은 마을에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원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시 아줌마를 대표해서 신데렐라 아니죠. 준마렐라 맞습니다. 임경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도시 아줌마이지만 시골에서 나고 자란 준마렐라 임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씩씩한 농촌 아줌마 윤계자 씨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제가 이 나이에 저희 시골에선 새댁이라고 불리는 윤계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분위기 확확 띄워주실 밴드 소개하겠습니다. 맹주호 아트팝스입니다. 예. 신나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아주 토크 콘서트 신날 것 같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자, 먼저 출연자 여러분들께 좀 묻고 싶어요. 네. 농촌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김현 씨부터. 네. 아, 저는 농촌 하면은 생명이 일단 그 생각나죠. 왜냐하면 길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아주 딱딱한 흙인데 네. 거기서 싹이 딱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흙을 뚫고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 네. 생명력이 이 정도였나? 네네. 네. 생명. 네. 네. 저는 뭐 원래 농촌 출신이고 네. 지금도 시골에 와서 사는데 이 도시는 체질적으로 너무 안 맞았고요. 그 삶 자체가 네. 제 어릴 때 기억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어가 회귀하듯이 제자리에 왔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시락 반찬으로 뭐 메뚜기를 잡았던 아, 기억도 맞아, 있고요. 맞아. 그 옛날에 네. 기억만으로도 뭐 푸근한 또 익숙한 또 고향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농촌하면 생명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 이런 좀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그리움과 같은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요. 사실 이 실제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요. 저희 동네만 해도 네. 막둥이 할머니가 60세. 어,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물심부름을 시키실 때 60세 할머니한테 물심부름, 담배 심부름 네. 다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고령화가. 네, 농촌 하면은 이제 쓸쓸함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과연 지금 현실이 어떤지 네.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 봤는데 만나보시죠. 네. 갑자기 복통을 느낀 무농남 할머니. 버튼을 누르자 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장님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구급 출동, 구급 출동. 사랑읍, 권리도, 복통 환자. 곧이어 구조 연락을 받은 소방정대가 출동. 사냥읍, 권리도, 응급, 복통 환자. 통영항에서 뱃길로 20여 분, 응급 환자가 있는 골리도에 도착한 소방정대는 이장님의 도움으로 구조 위치를 파악. 구급대원은 신속하게 응급 구조 활동을 펼칩니다. 다행히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어르신.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했던 건 특별한 시스템 때문입니다. 비상이 발생했습니다. 비상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시 이를 알려주는 스마트 아일랜드 시스템. 사람이 움직일 때는 불이 들어오고 사람이 안 들어오면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여러 날 뭐 이틀이고 3일이고 그 불이 안 들어올 때는 자동으로 저희한테 전화가 들어옵니다. 가스 누출이나 화재 발생 시 센서에 의해 경보음이 울리고 자동으로 비상 상황을 알려줍니다. 화재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몸이 아플 적에 여자한테 누르면 여자애가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노? 자기 자식을 하나 집에 두고 있는 것처럼 뭐 좋다고 반응은 좋습니다. 골리도에 이 시스템이 설치된 데는 가슴 아픈 경험이 있었습니다. 독거사가 그에 두 분이 있었습니다. 여름에 봄에 한 분이 있었고 여름에 하절기에 한 분 있었고 2009년 발생한 두 건의 사망 사건.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평화롭던 섬마을은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제 남한 사람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아쉬움을 참 그 누구보고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금할 수 없는 문제였지요. 그 당시는
70여 가구에 150명이 거주하는 골리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주민의 절반 이상, 대부분이 홀로 사는 노인입니다. 골리도 이장님 말씀처럼 농촌에서 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이 12%를 넘어 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를 지역별로 표시한 겁니다. 서울, 경기,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농어촌이 밀집되어 있는 산간 도서 지방이 더 진하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의성, 고흥, 군위가 31.4%로 공동 1위, 그리고 의령이 25.7%로 2위, 합천과 남해가 각각 3,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초고령화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 문제는 이들 중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이 많다는 건데요. 경남 지역은 노인 인구 41만 5천 명 가운데 29%인 11만 8천 명이 독거노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농촌의 문제가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사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59.1%, 즉 도시근로자가 100만 원을 번다면 농가에서는 약 59만 원 정도를 버는 셈인데요. 여기에 농촌 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최저생계비 이하를 버는 절대빈곤층입니다. 이 수치들만 보더라도 우리 농촌은 점점 나이 들어가고 외롭고 또 가난합니다. 혼자 가난하게 늙어가는 농촌의 노인들. 그러다 보니 최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남의 의령, 그렇죠. 거기가 고령화가 심한 마을이라면서요. 맞아요. 네네. 그 동네에 함께 공동 거주를 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대요. 네.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모여서 사시는 거죠. 네네. 웅곡마을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생중계로 한번 연결 좀 해볼까요? 지금 바로요? 네, 네. 그 어르신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불러보세요. 네. 우리. 네. 어르신 여기 보이세요? 자,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의령의 웅곡마을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네, 손을 안녕하세요. 드시네요. 안녕하세요. 김미화 씨예요. 저 이쁘죠? 예. 얼마나 이뻐요? 하늘만큼 땅만큼? 네, 다들 반가워하시네요. 저 기억하세요? 저 은매 기사로 이거 기억하세요? 은매 기살. 유난히 잘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말씀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 네. 보라색 옷 입으신 어르신 앞으로 조금만 나와 보실래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함께 사시니까 뭐가 좋으세요? 아이 혼자 살 때는 외롭고 적적했는데 네. 함께 모이 산 게는 참 훈훈하고 좋습니다. 네. 내 몸이 아플 때게 네. 제일로 그게 좋고 예. 또 막 여럿이 모이서 밥도 해 먹고 예. 같이 뭐 놀기도 하고 핫도도 치고 그리고 뭐 잠도 이렇게 같이 자고 한 게 참 너무 좋아해. 네. 화투 치실 때 예. 내기가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뭐 내기하세요? 예. 핫도 칠 때는 못 이기면은 네. 뭐 밥도 시기 먹고 또 심부름도 시키고 그래 한다 이거. 심부름 누구한테 시키세요? 심부름은 주로 막내한테 많이 시킵니다. 막내가 잘한 게는. 저기도 있네요. 네. 막내가 어디 앉아 계시는데? 그럼 막내분은 어디 계세요? 막내가 요 앉았네. 어디요? 네. 어디? 마이크 좀 그럼 전해주시겠어요? 막내 한번 나와 보세요. 우리 막내 어르신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 어떤 심부름 해주세요? 뭐 핫도 치다가 뭐 밥 하루 뭐 해야 되고 또 놀다가도 하루 뭐 해야 되고 만날 시인들이 해야 되지. 아이고야. 같이 살아서 좋지만 불편한 것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아니 같이 잠도 자고 한 게는 뭐 괜찮아요. 잠자는 말씀하셨는데 혹시 코 고는 분 없으세요? 왜요? 왜 웃으세요? 왜 웃어? 우리 형님들이 날로 먹고 이런다. 거기지 마. 본인이셨어, 본인. 막둥이가 코를 고시는구나. 아유, 건강히 코를 기려야 코를 안 기른다 그지? 코를 너무 기는 게네. 우리 옆에서 자다가 잠을 못 자요.
아니 그럼 원장님이구만. 네. 꾸미지 말라고 흔들기도 하고 그래. 아 흔들면은 보통 코 안 고시는데 흔들어도 소용 없어요? 흔들어도 조금 중지하다가도 또 새로 기르고 소용도 없어요. 네. 아 그러면 사과를 하셔야지. 막둥이님 그래, 사과를 나 하셔야지. 사과도 안 해요. 예? 사과도 안 하신대요. 사과도 안. 그래요. 선생님들은 오늘 내가 뭐 사과한다 어쨌든 이해를 해라. 아 그러면 그뭐 자기 기르면 우리가 이해를 할게. 이해를 해야 되지 없자고노. 막둥이 할머니 그냥 이해만 하라고 그러면 안 되고 뭔가 좀 물질적인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다음에 가서 또 진주 지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니까. 네. 박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제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하나 뺏깁니다. 하나. 자제분한테 텔레비전 나오셨으니까 한마디 좀 하세요. 아들아, 엄마 텔레비전 나왔다. 몸 건강히 잘 있나? 내일 내 생일인데 용돈 많이 가지고 온나? 많이 보고 싶다. 몸 건강히 뭐이고 몸 조심해가 오이라. 방송 보시고 꼭 갈 겁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정말 대단한 게요. 뵙기 좋네요. 네, 우리가 보기에도 참 밝고 명랑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시지만 이게 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 의령군청의 아이디어, 네. 직원의 아이디어로 공동 거주제를 시작을 하자 했는데 지금은 한 49곳에 돼 있는데 3월만 돼도 의령 전체적으로 57곳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같이 살다 보니까 하하호호 저렇게 행복하고 즐거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네요, 네, 정말 보기도 좋죠. 분위기가. 의령군이 참 체계적이고 모범적이네요. 네. 사실 시골은 겨울이 제일 문제면 난방비 때문에 기름값이 개인 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면서 기름값을 보일러를 돌리면 힘듭니다. 못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마을 회관이나 공동치사 그러니까 또 외롭고 할 때 밤에 같이 자기도 하고 이게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굉장히 또 바람직한 혼자 계시면은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근데 함께 계시니까 아프신가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좋네요. 예. 드실수록 또 어르신분들끼리 또 수다를 떨면서 말동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거든요. 그 아이 근데- 키우는 데서 그렇죠. 오는, 네. 예. 근데 이제 어른들끼리도 이렇게 자식 뭐 흉이나 뭐 자랑 이렇게 하면서 또 같이 생활하시는 게 제2의 또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네, 너무 네. 좋게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는 막내가 67살이라고 그러셨는데 네, 윤계자 씨도 막내 네. 역할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도움을 많이 청하시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도움을 청하기보다 실은 제가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많이 청하는 것 같아요. 같이 지내다 보면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생활의 지혜, 재치 같은 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어 나오니까 제가 많이 배우면서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 우리가 봤던 어르신들처럼 이런 공동 거주제가 더 많아져서 네. 전국 방방곡곡 어르신들이 웃는 모습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자, 이번에 특별한 밴드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한 밴드. 네. 지리산에서 네.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어디든 부르면 달려가는 또는 사람들 몇몇만 모여 있으면 달려가는 밴드가 있다 그래요. 네. 근데 이 밴드는 특별히 우리 이원규 시인께서 소개를 해주셔야 직접 됩니다. 소개를 해주십시오. 지리산 행복밴드는 우리 마을에서 만들어진 2인조 밴드입니다. 단촐하죠. 네. 우리 마을에 놀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라도 아코디언 켜고 노래하고. 자, 그러면 지리산 행복밴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지리산 자. 행복밴드. 나와주세요. 해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배가 가시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오, 저는 우리 고RPM 여사가 노래를 저렇게 잘할지 몰랐어요. 네. 오. 이 지리산 행복밴드 정말 어르신들이 부르면 어디나 갈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네. 구성지네요. 동네 분들이 저렇게 밴드를 만드셔가지고 직접 노래를 하신다는 거. 농사 지으시면서 밴드 여기 와서 노래 좀 불러. 그럼 가서 막 노래 헤일 수 없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부럽고요. 저희 집에도 언제 한번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용인 꼭 한번 가겠습니다. 네, 용인까지. 거기 문화 행사 열거든요. 호미 카페라고. 네네네, 알죠. 우리 저 소농들 돕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네네. 거기 오셔서 행사 꼭 한번. 네, 제가 여러분 방송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네. 정말 저희가 준비한 이 웰컴 투 농촌, 우리 농촌도 행복하지만 또 도시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농촌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네. 시민보 씨. 네네. 요즘 그 농촌에 보면은 젊은 분들이 네네. 아 농촌에서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고 그럼요. 또 부모님들조차도 너는 농촌에서 살지 말고 도시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네. 그런데 아마 이분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러 도시로 갔다가 오히려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더니 소위 대박을 이룬 분이 계십니다. 오. 네, 지금 이유식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소위 죽총각이라는 5,000원인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물 맑고 공기 좋기로 소문난 슬로우시티 하동. 이곳에 이유식을 만드는 총각 오천호 씨가 있습니다. 하동에 오기 전 서울에서 죽집을 했던 천호 씨. 죽집도 장사는 되나 마이너스가 계속 됐었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떤 돌팔구를 찾고 싶었는데 그때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죽에서 간을 하지 말고 달라는 그 얘기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게 됐어요. 집에 들어가고 뭔 일이 돼? 그만해서부터 농사만 떼서 뿌려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발의 피라고만. 순남 할머니, 정재 할머니, 그 다음에 춘자 어머님까지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지역민들과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한 10명 정도 했어요. 우리 큰손주 지금 올해 대학 갔다니까. 대학 1학년. 그래가 일이 버려가지고 등록금도 1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아들보다 더지. 우리 일이 직장 생활 시키게 하면. 명함이 아들 같은 사장 천호 씨 덕분에 커리어 우먼이 된 새 할머니. 어르신들 명함이 있는 사람들. 꿈속 같지. 이런 거 할 거라고 생각이 없었지. 죽처럼 고소한 천호 씨의 성공 스토리를 전격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하동에서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33살 죽총각 오천호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농촌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고향은 경남 하동 111번째 슬로시티로 지정된 하동군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도시 나가 살아라, 촌에 살지 마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효자는 아니었는데 나이가 든 지금도 효자 되기가 살면서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대학을 막 졸업하고 부푼 꿈을 안고 하동 촌놈이 서울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땐 서울에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 사람은 성공하려면 서울 가라고 그랬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취업한 곳은 외국계 천연 화장품 회사였습니다.
회사 생활 4년 만에 개인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땐 젊음의 열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에 한 2천만 원이라는 큰 돈도 벌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죽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완전 판단 미스가 났습니다. 서울 압구정이라는 곳은 월세가 만만치 않고 그리고 심지어 발레 파킹비라고 하는 비용도 주차 비용도 따로 받는 곳입니다. 한눈 팔면 코베 간다는 서울에서 하동 촌놈이 정말 큰 코를 다쳤습니다. 결국 6달 만에 주방장 월급을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주방에서 앞치마를 이렇게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제 인생에서 가장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그만큼 힘든 만큼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고객이 와가지고 죽에서 간을 하지 말고 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유식을 만들려고 그런다. 이유식 만들어가 주려고 애기한테 주려고 그런다 하시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였습니다. 아, 내 고향 슬로시티인 하동군에서 슬로푸드인 죽을 단계별 이유식으로 만들어 팔면 정말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기회가 있더라고요. 고향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한 지 한 2년이 돼 갑니다. 창업 2년 만에 매출 4억 원 정도 했고요. 그리고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매출은 한 1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촌놈이 기초 내서 기양해가지고 느꼈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철 자연입니다. 사람은 제철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장수하는 비결이고 그리고 바른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이유식 사업을 시작해서 내려왔는데 제철 식재료로 이유식을 만들고 싶은데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농산물은 흙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신선한 재료로 흙에서 떨어진 지 얼마 되지 않는 이유식을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유통센터를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제철을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저희 공장 앞에 텃밭이 있습니다. 정자 할머니 텃밭이 있으신데요. 거기서 어르신을 보니까 지금 지역의 어르신들이 캐고 먹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는 게 바로 제철이더라고요. 어르신들이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작하게 된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직원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총 12분의 직원분들이 계신데요. 5분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5분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농사를 한 50년, 그리고 한식을 50년 동안 해오신 베테랑, 완전 장인들이시더라고요. 그 지식은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가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못 배워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것은 적어도 저한테는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외국에서 달러 벌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지식 집약이고 집약 산업이고 사람과 자연 모두를 위한 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고용을 해서 함께 일하고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명함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크리우먼이 되신 겁니다. 네. 어쩌면 어르신들 마음속 깊은 곳엔 옛날에 상황이 그래서 그랬지만은 상황이 안 좋아서 농사를 지었지만은 진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크리우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 자신의 변화입니다. 사업이 힘들어질 때 위기의 순간 기회가 찾아왔고 그 순간에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시골 내려가서 어떻게 살지? 남자가 고향 내려가면 이번에 잘못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어쩌나.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 가슴보다는 머리로 인생을 더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향 내려와가지고 시골 살면서 바뀌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연과 함께하면 인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서울에서 지하철을 왔다 갔다 할 때는 인사를 하지 않는데요. 북한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는 그 사람들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자 할머니하고 밭을 지나면서 오가면서 인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기들과 함께 있으면 조금은 좋게 행동이 바뀝니다. 말을 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담배를 못 피우게 되죠. 저는 참고로 이유식을 만들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과 함께 있으면 사람은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점심 때 식사를 할 때도 좀 예의를 갖춰야 하고요. 자연과 아기들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하면 사람은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시골 농촌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유식 죽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제일 처음 접하게 되는 음식이 이유식 죽이고 생애 마지막에 먹는 음식이 이유식 죽입니다. 이처럼 이유식 죽은 생의 시작을 알리고 삶의 마무리를 함께하는 이유식 죽입니다. 이런 이유식 죽을 그냥 먹는 음식이란 명칭을 붙이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낙후되고 굉장히 소외되었던 농촌을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청정하다, 맑다, 깨끗하다, 자연의 가치로 이유식을 만들다 보면 분명 대기업과도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 짓지 말라, 도시 나가 살아라,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못난 농촌이 이젠 기회의 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의 슬로건을 말하고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11번째 슬로우시티인 하동군에서 최고의 슬로푸드인 죽을 단계별 제철 이유식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아기들의 외갓집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촌놈 아기들의 외삼촌 어르신들의 아들 오천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사장님 멋지십니다. 오 젊고 풋풋하고 제 스타일이에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앞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직접 만든 그 이유식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시금치, 당근, 생선죽, 비트미음. 근데 이유식이 단계별로 나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어른들이 먹을 때는 간을 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기들이 먹을 때는 간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게 예. 진공 포장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딱 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지금 8개월 된 아기를 둔 애 아빠거든요. 그래서 뭐 이유식 먹어보지만 사실 이유식이 별 맛은 없어요. 별 맛은 없는데 항상 신경 쓰이는 게 재료입니다. 재료. 저는 수입산 소고기를 먹어도 애는 우리 국내산 한우를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재료가 무농약 우리 농산물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예, 저희가 있는 지역은 정말 청정 지역이고요. 저희 인근의 농가들이 유기농이나 무농약 이렇게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 농가들을 저희가 직접 농산물들을 수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3,000평 정도는 농장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료가 정말 네. 재료의 본연의 맛이 나네요. 그 왜 있잖아요. 그 우리 원래 토종에서 나는 달콤한 맛. 네네네. 이렇게 먹어보면 왜 그 끝에 남는 달콤한 있어요. 맛 같은 게 파도, 그런 게 예, 파도 중국산이랑 국산 다른 것처럼. 지금 그런 맛이 나는데 우리 깐깐한 아줌마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병이 용기가 이렇게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이유식이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깐깐하신 것 같아요. 총각이신데 네. 어떻게 이렇게 애기 엄마들 마음을 싹 쏘아왔는지. 좀 궁금한 게 네. 이게 그럼 하루에 몇 개나 팔리느냐?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많이 팔리겠지. 네. 이유식은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애기들 음식이니까 네. 예,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양을 하루에 생산하다 보니까 신경이 좀 덜 써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성이 안 가더라고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어르신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니까 네. 한 200박스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명 애기들한테 이제 공급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00명 애기들한테 한정 생산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큰일인데 오늘 이제 방송 나가고 나면은 네. 더 주문이 막 들어올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년에 공장을 또 정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 내년에 예, 돈을 좀 공장을. 벌어가지고 네. 공장을 정축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많은 아기들한테 네. 또 저희가 외갓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올해 장가를 가야 돈을 번다고. 뭐 또 그런 게 있구나. 아니 그러면 지금 어르신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어르신이 오늘 같이 나오셨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어느 분이세요? 저쪽에 네네. 세 분.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실제로 아까 명함을 만들어 오셨다고 했는데 명함도 갖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명함을 네. 무슨 화투패 들듯이. 그러니까요. 오 명함까지 만드셨. 일하시면서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럼 가운데 우리 빨간 옷 예, 입으신 예. 어르신. 이럴 때 뭐 하는 일이 다 행복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무슨 일을? 저는요. 네. 스티커 붙입니다.
스티커.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 스티커요? 아이고. 예, 예. 하루에 얼마나 붙여요 이거 스티커? 하루에 많이 붙입니다. 많이 얼마나? 몇 개나? 아이스박스 다 붙여야지. 야이 죽빙 다 붙여야지. 많이 붙입니다. 그래요. 엄청 빠르십니다. 엄청 빠르세요. 이제 손놀림이 손이 안 보일 겁니다. 숙련돼 가지고. 그럼 네. 어머니 아까 우리 저 사장님이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다 캐리어 워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세요? 월급 받아갖고 우리 손자도 주고 네. 용돈 주고 네. 또 내 약 사 먹고 나도 용돈 쓰고 네. 또 장에 가면 이제 콜택시도 타고 오고 콜택시도 타고 다 씁니다. 잘하십니다. 우리 사장님은 네. 어떤 분이에요? 좀 깐깐한 사장님 아니에요? 아들 같은 사장님입니다. 아들? 예. 아들 같다면은 예를 들면? 아들 같은 사장이 왜 그러냐면 자식들은 다 객게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사장은 가지게 신게 오만 일을 다 도와주고 차도 태워다 주고 네. 이런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들보다도 예. 진짜 가까이 있는 예, 우리 예. 오천호 사장이 더 아들 예. 같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세요. 잘해줍니다. 네. 네. 지금 텔레비전 보시는 젊은 분들 웰컴 투 농촌. 예? 우리 우리 오천호 사장님 같이 네. 이렇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앞으로 이 이유식 공장과 또 할머니들 더 많이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고요. 그러고 보니까 농촌마다 네. 이 작은 마을 기업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동네 옆 동네도 복조리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수익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마을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특히나 그 양떡매 마을이라는 데가 양떡매요? 있어요. 네. 네. 떡매를 하나만 치는 게 아니고 양쪽에서 치시나 봐요. 그래서 양떡매 마을이라는 네. 데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신바람 나는 마을 기업을 찾는 단서는 바로 양떡매. 혹시 양떡매를 아시나요? 어머니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야? 사람을 말하는 얘인가? 뭐 먹는 걸 말하는 얘인가? 이렇게 떡 치는 거요? 양인가 그런데 양. 양 같아요? 양떡매, 양고기, 떡가래, 메밀. 양떡매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양떡매. 양떡매 좋아하네 양떡매. 한길 사거리가 나오거든. 네. 한참을 설명해 주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찾아간 곳은 바로 경남 합천군 초계면. 양떡매는 바로 마을 이름이었습니다. 양파에 양, 떡에 떡, 그리고 매주에 매, 그리고 양떡매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양떡매 마을에는 주민들이 정성껏 기른 농산물로 양파즙과 가래떡, 메주를 만드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공장 안은 오늘도 쫀득쫀득한 가래떡 뽑는 소리로 분주합니다. 한창 바쁜 철이라 하루 작업하는 쌀의 양만 자그마치 200가마니가 넘는데요. 이곳 작업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렇지요. 여럿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 용돈도 벌이실 수 있고 얼마나 재밌는데. 양떡매 마을의 가래떡이 인기 있는 이유. 믿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재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100% 사가지고 바로 또정해가 그래 쓰기 때문에 쌀이 맛있고 또 신선하고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찌끄려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좋아요. 양떡매 마을의 자존심이 담긴 모든 상품들은 택배와 직거래로 판매되는데요. 단골 회원만 무려 400여 명, 연간 2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합천성당원을 배달할 거고요. 다 맛있다고 하시고 뭐 괜찮다고 이제 또 드셔보신 분들이 계속 이웃에 소문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또 재주문하시고 그러시니까 뭐 계속 해마다 자꾸 더 많아지니까 자꾸 더 바빠집니다 제가. 점심시간, 마을 공동급식소에선 마을 기업 직원들 외에도 주민들까지 모여 같이 식사를 하는데요. 이 평일에는 양떡매 마을 주민들이 모두 이곳 급식소에 모여서 점심을 먹습니다. 집에서는 헛째 먹는 노인들이 뭐 뜻도 안 먹기 싫고 챙겨 먹기 싫고 이거 먹으면 여럿이 먹으면 맛도 있고. 오늘 내 먹상 마지막이다. 매일 숟가락을 같이 들다 보니 한솥밥을 먹는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까지 챙기다 보니 마을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수익금은 공동급식비랑 또 마을 환경정비 사업이랑 또 공장에 일하는 사업준비금 등으로 다 사용을 하고 그래도 남으면은 또 대청소할 때라든가 또 명절 때 현금과 물질로서 마을 주민들께 환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넉넉한 고향의 인심을 파는 기업 양떡매. 공들여 지은 농산물도 소비하고 마을 공동체도 복원하며 함께 사는 길을 찾은 따뜻한 마을 기업입니다. 넉넉한 고향 인심과 또 할머니들의 마음을 판다는 대목이 와닿았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익을 마을 주민들이 고루 나눈다는 데서 참 아주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마을마다 마을 기업들 많이 만드는데 네. 과연 이 마을 기업을 어떻게 잘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노하우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한 분 모십니다. 네. 윤미숙 씨가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네. 저는 이제 마을 기업을 하나, 둘, 세 개째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8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통영에서 왔고요. 그 통영에는 8년 전부터 이제 섬마을에서 어머니들을 모시고 마을 기업, 할매 공방이라는 마을 기업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동피랑 벽화마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또 모여서 동피랑 사람들이라는 마을 기업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제 추진 중인 곳은 욕지도라고 통영에서 먼 섬인데 섬에 있는 그 어르신들은 아주 오지의 농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이제 모여서 아주 이름도 거창하게 할매 바리스타 이런 걸 가지고 올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시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분이 마을 기업을 어디에다 신청하면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그 팁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1년에 한 번 마을 기업을 공모를 하고요. 각 시군에 그 지역 경제과에 문의를 하시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아까 어떤 분이 뭐 중소기업청에도 갔다 하고 막 그러시는데 중소기업하고 마을기업하고는 관리나 그 운영 주체가 아주 다른 곳입니다. 마을기업은 일단은 마을 만들기와 같은 얘기로 출발하시는 게 실패하지 않는 아주 좋은 그 밑거름이 됩니다. 공동체 회복의 개념으로 가셔야 되고 그래서 마을 만들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우리 마을 특색과 우리 마을의 재주 꼭 야채나 농산품에만 집중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마을에 특별한 문화제도 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오게 하는 거죠. 내다 파는 것, 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할 수 있고요. 제가 해본 결과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마을에 대한 공동체, 이 마을에 대한 애정,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한번 부흥시켜 보겠다. 맨날 잠이나 자고 할 일 없고 경로당에서 10원짜리 하투 치다 싸움이나 하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 좀 생산적으로 한번 해보자. 왜 마을 만들기와 마을 기업이 같이 가야 되는가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몇 사람들만 모여서 촌에서 말깨나 흔히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게 되면 오히려 이질감이 생기는 경우도 봤어요. 몇 사람들만 해버리고 쟤들 모여서 뭐 마을 기업 한다든지 저게 마을 기업이가 저거 기업이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저처럼 코디네이터를 한 사람씩 준다든지 그런 지역에 있는 사회 이런 단체들이 건강한 단체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특히 이제 마을 기업은 우리나라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시군의 공무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 또 뭐 좀 한다는 분들이 도와주실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는 이거 어떻게 하노? 기업이라 하는데 내가 사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 마을에서 개 하듯이 옛날에 두레 하듯이 이래 모여서 그에 대한 상품을 어떻게 만들고 우리 이렇게 하려 하는데 좀 도와주이소 극하면 도와줄 사람들이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콜 하지 않아서 안 갈 뿐이에요. 소소하게 1년에 몇백을 벌더라도 우리가 같이 일이란 걸 할 수 있고 거기에서 자기 자존을 챙길 수가 있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남는 걸 가지고 동네 어머니 아버지들 목욕도 한번 시켜드리고 또 그 가고 싶어하는 관광도 한번 보내드리고 그다음 마을길에 꽃도 좀 심고 그렇게 그게 그 남아온 이익금이 마을로 훼손되게 할 때 마을 기업이 마을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이걸 하면서 뭐 실패할 뻔한 그런 시간도 있었고, 왜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또 촌의 할매들 고집 셉니다. 그 고집 세가지고 못 이기는 경우는 막 때려치 아프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근데도 그때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어요. 시작이 반이거든요. 시골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시골이고, 도시민들의 생명 창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도 시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그런 에너지 문제도 다 시골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도시분들은 시골과 직거래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나 뭐 선후배나 동료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시작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제일 처음 만들었던 게 할매 공방인데요. 최고 나이 많이 되신 분이 94세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린 정년퇴직이 돌아가시는 날까지니까 아주 끝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첫 월급이 한 30만 원 정도였어요. 할머니가 90평생에 월급이라는 걸 처음 받아보신 거죠. 너무나 감동하셨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들한테 소고기를 사줬다는 말을 듣고 제가 막 화가 나서 아니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번 돈으로 꼭 한번 사주고 싶었다. 어머니들하고 일을 하면 좋은 점 되게 많아요. 일찍 출근하시고 늦게 퇴근하십니다. 잔업도 뭐 그냥 잔업 야근 수당비 안 받고 하세요. 일이 많다 하면 마을 회관에서 마이크 한번 들고 오늘 급하게 포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 오세요. 그다음 동피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벽화 마을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가난하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처음에는 어머니 하루에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커피 바리스타 이거 한번 안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바리스타가 먹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다방 한번 해보자고 해. 다방 우리 늙어서 되겠나? 마담을 하라는 건데 어머니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한다 그랬어요. 부끄러워서 뭐 한다. 어서 오세요 연습도 우리 많이 했어요. 어서 오세요. 아니면 어서 오세요. 저녁에 연습도 하고요. 손님 앞에서 입이 안 떨어지기도 하고요. 잔을 들며 벌벌 떨기도 하셨는데 지금은요. 어머니들이 아이스 커피 뭐 5만 거 다 알고 계세요. 뭐 라떼 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은 거기가 거기는 참 수입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 만들기라는 벽화가 계속 바뀌는 컨셉이 있고 그 주민들이 마을 기업을 하기 때문에 이 동피랑 벽화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공예품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멀리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통영시 안에 있는 공예 작가들의 좀 서툴러도 우리 동네에서 회전하게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수입이 월에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동네도 많아요.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면 80가구 전체에 상반기 쌀 2가마니, 하반기 쌀 2가마니, 그리고 매월 수도세가 나갑니다. 가난하신 그 동네에서는 아주 큰 거예요. 먹는 물하고 쌀만 있으면 반찬이야 까이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을 기업은 우리 마을을 대표하는 공동체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서 같이 여행도 가고 놀고 재미나게 일도 하고 월급도 타시고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규 직종입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앞에서 같이 일하면서 처음에는 쪼끄라기 못되게 생겼다 이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직책을 부르죠. 김국장아 이렇게 부르. 나중에는 바로 이름 부릅니다. 미숙아. 그때는 그 호칭의 거리가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거죠. 저는 시골이나 도시나 마을 기업에 대해서 오히려 도시 사람들이 조금 더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고향에 어머니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기꺼이 그걸 구매할 의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을 그렇게 또는 할아버지들을 그렇게 빛나게 해주시다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통영의 달동네 재개발 계획으로 해서 없어질 뻔했던 그 마을을 벽화 마을로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유명하죠. 네. 네. 그리고 네. 또 통영 연대도를 에코섬으로 만들기 위해서 섬을 같이 꾸민 분이 또 바로 이분이고요. 네. 대단한 분입니다. 그 할머니들이 너무 어서 오십시오 이거보다는 욕지도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 커피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어떤 그런 것도 아이디어 아니겠습니까? 욕지도의 욕자는 지식을 구하다 할 때 욕자를 욕자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어서 오이소 이렇게 우린 지역말로 하기로는 합의를 봤습니다. 사투리로. 예. 어차피 우리 어머니들 말로는 쇠가 안 돌아간다고 하세요. 혀가 안 돌아가서 처음에 어려운 게 바리스타 이 말씀도 잘 안 되시고 커피 라떼 이런 것도 어머니들이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죠. 아니 저 같으면은 이렇게
수납 찔려서 방망이 들고 뭐요 뭐 먹을 거요. 주문 아니요? 보통 그 주민들하고 같이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아, 갈등 많죠. 뭐 싸우고 찢고 볶고 안 나오겠다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때 갈등이 가장 많은 이유가 살펴보면 서로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 사람들이 대화가 잘 안 돼요. 제일 안 되는 게 회의입니다. 회의를 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항상 여러 명이 똑같이 얘기를 해요. 갈등 조절할 때 하나의 팁. 난 말을 1분 이상 들어주기. 그 훈련이 굉장히 잘 돼야 되고요. 내가 삐끼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니는 말 좀 늦게 나오노. 이런 소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그 대화의 운영 기법으로 풀 수가 있고요. 운영과 회계를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공개를 제때제때 해버리면 늘 문제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이 윤미숙 씨 덕분에 네. 통영을 비롯해서 경남 지역에 명소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앞으로도 마을 기업을 위해서 많이 네.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보 씨, 네. 제가 농촌에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도시하고 농촌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좀 함께 잘 네. 살아갈 수 없을까? 맞아요. 이게 좀 고민이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정말 이 프로그램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농촌과 도시가 서로 도우면서 정말 자전거 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될 것 같은데 농촌의 이 건강한 농산물이 바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역할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경남 함안군 여항면의 한 농가. 차가운 날씨 속에서 겨울초 수확이 분주한데요. 소규모로 농사를 짓다 보니 판로를 찾기 힘들었던 농작물이 이젠 없어서 못 팔 정도. 비결이 뭘까요? 이거 구름이에요. 시장 바구니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저 천지로 막 경남 일대로 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다 보내주거든. 바로 꾸러미 사업 때문입니다. 꾸러미는 농민들이 각각 기른 다양한 제철 농작물을 꾸러미로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주엔 시금치와 대파, 가지나물에 주민들의 손맛이 담긴 손두부와 김치까지 알차게도 꾸려졌는데요. 하나같이 농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건강한 농산물입니다. 농사를 대단히 지어가지고 시장이나 어디 이렇게 판매를 하셨던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아름아름 조금 팔고 아니면 나눠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진짜 소농으로 농사를 짓다가 어떤 목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자꾸 농사를 좀 규모를 좀 늘리고 품목을 다양화해보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중간 유통 과정이 없다 보니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 수 있어 좋고 소비자는 가격 거품이 빠지니 좋습니다. 꾸러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인 거죠. 큰 수입은 아니라도 조금씩 이래 해가지고 야 달마장 이래 통장에 돈이 얼마씩 입금된 게 그런 재미도 있고 보람을 느끼고 또 이래 오늘 며칠 이래 모이면 뭐로 심어가지고 또 이래 가져오자 뭐 이런 대화도 되고 서로 참 친밀하고 좋아요. 알차게 포장된 꾸러미는 택배와 직접 배송으로 소비자를 만나는데요. 시골 큰언니의 마음으로 정성껏 포장한 꾸러미가 도착하면 도시의 소비자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설렘으로 꾸러미를 풀어보는데요. 특히 생산 이력과 레시피가 적힌 편지는 소비자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오이가 왔는데 조선 오이라고 하대. 그때 처음 봤어요. 애들하고 찍고 사진 찍어보고 먹기도 하고 시골에서 엄마가 싸준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오니까 좋고 또 다른 마트 것보다 훨씬 싱싱하고 오래가고 냉장고에 그냥 묵혀놔도 굉장히 오래가고 이래야 꾸러미를 받은 날은 저녁 식탁이 더욱 풍성합니다. 오늘은 꾸러미에 든 레시피대로 시금치 된장국에 파무침까지 한 상 가득 차려보는데요. 이렇게 차린 밥상은 어떤 진수성찬에도 비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고 다양한 먹을거리로 가족의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주부들에겐 큰 숙제가 해결된 거죠. 굳이 제가 장에 가서 예를 들면 뭐 유기농, 뭐 무농약 이런 친환경 식품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직접 배달해 주니까
내가 특별히 메뉴 고민 안 해도 그냥 주는 대로 할 수 있는 좀 편안함, 쉬움 뭐 이런 게 있던데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꾸러미는 진주에서도 인기 만점입니다. 엄마 텃밭을 브랜드로 꾸러미를 만들어 온 윤계자 씨. 9년 전 친정어머니가 보내준 농산물을 받았을 때 기쁨을 잊지 못해 시작한 꾸러미 사업은 농촌에 사는 즐거움까지 키워줬습니다. 아래 이제 점점 가면서 아래 온기가 식으면서 차갑게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 온기가 틀려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찾기 위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동분서주하는 윤계자 씨. 꾸러미에 담긴 우리 농산물만큼이나 건강하고 알찬 이야기 꾸러미를 지금 풀어봅니다. 저는 경남 진주 진양호수 옆에 아주 작고 깨끗한 그 마을에 살고 있으면서 이 나이에 시골에서 새댁이라고 불려주면서 이쁨을 받고 있는 윤계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마을에는 그 진양호수가 있는데 그 진양호수가 상수원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원이기 때문에 농약을 칠 수가 없죠. 그런데 거기다가 상수원이 되면서부터 저희 마을은 텃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높은 곳에 있는 그런 땅들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조금 짓는 그 텃밭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었죠. 그래서 그 텃밭에서 기르는 그런 농산물들이 우리 가족하고 다 나눠 먹고 나면은 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골이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그 남는 농산물을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항상 또 제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 농산물, 남는 농산물을 모아서 어떻게 좀 꾸려서 대파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게 되었던 거죠. 그게 바로 꾸러미입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꾸러미를 구성해서 소비자에게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보이는 이 모양으로 해서 꾸러미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꾸러미들은 보통 3,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큰 꾸러미고요. 1, 2인 가족을 위해서 작은 꾸러미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러면 내가 맞춤형 꾸러미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꾸러미 안에 보면 다 스토리가 있어요. 뭐 여기 보게 되면은 비마자 아시죠? 아주까리. 저희들은 뭐 춘자 이름이 다 그래요. 제 이름이 계자죠. 춘자, 영자 이런 데 있는데, 영자 언니가 정말 비마자가 아주 어릴 때 따서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이렇게 했던 거, 또 도라지도 있고요, 또 취나물도 있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근처 나물로 해서 만든 거고요. 딸기는요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 이제 토마토를 기르는 농가였는데 그 토마토 기르는 그 농가 비닐하우스가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게요? 불토마토라고 지었더니 불토마토라고 지어서 펜지에 넣었더니 그 불토마토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농가가 토마토는 또 다 생산을 하고 올해는 이렇게 또 딸기를 또 지은 거죠. 그래서 이 꾸러미 속에는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또 다른 소비자와 연결을 할 수 있고, 또 상품도 소개할 수 있고, 농가 소개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로컬푸드라는 게 꾸러미만 가지고는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은 잘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준비돼야 되는데, 자, 농산물을 많이 팔려고 하면은 꾸러미는 조금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꾸러미를 하게 되면은 보통 택배로 가지요. 택배로 가게 되는데, 저 멀리 계신 분들은 택배로 갈 수 있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거래 할 수 있는 직매장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직매장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남는 있는 농산물을 가지고 금방 요리를 해서 외식할 때 식당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꾸러미, 직매장, 농가, 레스토랑 이 3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야지만이 이게 잘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는 저희 소농들이 모여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희들하고 같이 녹음 농촌을 좀 생각하고 또 농산물의 가치도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다 같이 한번 해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뵙다 보니까 아마 잘 될 거라는 그런 좋은 예감이 듭니다. 여러분의 격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윤계자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아니 옆에 앉아
계실 때는 몰랐는데. 오, 정말 그 제가 아이디어. 앞서 소개를 드릴 때 네. 신선한 농산물이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런 뭐 대형 유통 매장에 사면 묶음 상품으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먹으면 음식물을 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없겠네요. 가족 구성원에 맞춰서 딱 먹을 양만 드리게 되고 네. 그 남는 찌꺼기들은 실제로 시골에서는 그게 다시 순환농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도 좋고 저희도 생산자도 참 좋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우리 도시 엄마, 네 임경아 씨 눈이 바짝바짝 빛나는 것 같은데 마음에 드시나 봐요. 일단 저희가 이제 요리를 아직까지 잘 못하기 때문에 네. 사면 이렇게 이제 사놓고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각자의 신선도 문제 때문에 음식 맛도 떨어지고 하는데 네. 일단 신선도가 같다는 것도 너무 매력적이고요. 어머니가 꾸러미를 싸주시는 거를 보고 아이디어를 네. 얻으신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친정에 가게 되면 어머님이 보따리 조금 싸주시죠. 싸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착안을 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된 거고 아까 임경아 씨가 말씀하신 대로 또 젊은 요소는 보통 이제 그 어떻게 해 먹을지 잘 모르니까 네. 그게 안에 이제 쪽지가 들어있어요. 꾸러미 편지라고. 이 꾸러미 편지에는 상품 소개도 있고요, 농가 소개도 있고 또 어떤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또 레시피도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을에서 그날 뭐 그해 있었던 그런 행사 같은 거 소소한 것들도 적혀 있기 때문에 이 쪽지가 아마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어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 좋은 거는 직접 농사를 지으시는 분, 네. 지금 이제 농산물에 얼굴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연만의 텃밭. 옛날에 농산물에 얼굴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얼굴 있는 농산물. 누가 어떻게 지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키운 딸기에 꽃이 이런 게 피었었다. 사진 찍고 글 쓰고. 직접 생산자가 얼굴을 내보이는 거. 가족 얘기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배달이 돼 가면 먹는 사람이 외갓집이 생기게 되죠. 외갓집 이런 많이 것들이- 생기는데요. 네. 충북도 외갓집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네, 네. 아니 요새 뭐 정체불명의 그 물건들이 먹을거리가 얼마나 얼마나 많아요. 많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심이 안 되는데 꾸러미는 네. 딱 안심이 되겠네요. 작년에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팜파티를 열었었습니다. 그 팜파티를 열게 되면 이제 소비자도 오게 돼. 팜파티는 뭐예요? 아, 팜파티는 시골 농가에서 파티를 하는 건데 아주 소소하게 열었었거든요. 저희 이제 회원 농가들이 처음에는 한 20농가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56농가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할 적에는 그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하고 또 소비자를 초청해서 그분들은 자기 집에 뭐 굴러다니는 와인 같은 거 들고 와서 네. 같이 서로 나누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얘기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게 되면은 거리도 가까워지고. 그러면 잠깐 그 말씀하셨던 네. 그 농작물 만드시는 분들 오늘 네. 같이 오셨나요? 네, 같이 왔으면 저기 우리 응가들 네, 같이 손 한번 왔어요. 들어주세요. 네, 세 분.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예. 같이 하자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나요? 꾸러미는 되겠다. 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니 근데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잘 네. 몰랐는데 이제요.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서 도시민들 식탁이 오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좀 재미도 솔솔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떤 농사? 지으세요? 저는 시금치, 대파, 봄동. 이런 꾸러미 사업이 조금 전국적으로도 잘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꾸러미 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시죠? 예, 지금 많습니다. 네. 꾸러미가 많이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소비자분들에게 아직 인식이 조금 좀 덜 됐고 네. 홍보도 좀 덜 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런 기회로 인해서 소비자분들이 보시고 네. 저희 꾸러미 하시는 분들한테 용기를 좀 안 주시면 좀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오늘을 또 계기로 해서 네. 네. 앞으로 정말 도시와 농촌을 잇는 아주 이 꾸러미 역할을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큰 박수 주십시오, 여러분. 네, 우리 농산물 생산하시는 분들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보 아나운서. 네네. 이번에 또 농촌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밴드 한 팀을 소개를 해주셔야죠. 네,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서 굉장히 흥겨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우창수 씨와 개똥이 밴드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바구니엔 무엇이 들었을까? 가지요 이 상추도 있지만 별들이 노래하는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있지요. 소약골 텃밭 바구니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콩, 감자, 고구마도 있지만 그리워 심었다는 우리 할매 마음이 담겨있지요 소약불 덮밥 바구니에 우리네 밥상도 있지만 귀하고 그리운 건 섬기며 신고 가꾸라는 여름지기 외로움이 있지요 우리 할머니 부지런히 있지요 소약불 덮밥 바구니에 우리네 밥상도 있지만 귀하고 그리운 건 섬기며 신고 가꾸라는 여름지기 외로움이 있지요 우리 할머니 부지런히 있지요 여러분은 지금 KBS 창원방송총국 개국 72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토크 콘서트 웰컴 투 농촌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저희 KBS 창원은 이 농촌의 공동화를 극복하는 문제를 또 고민하면서 또 공동체를 복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창원 KBS 만세! 이러면서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네. 우리 생일 잔칫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 마지막 초대 손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야말로 누구보다 열심히 웰컴 투 농촌을 외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게 출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하동에서 곶감 농사를 짓는 조동진 씨. 색깔 참 먹음직스럽죠.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좋습니다. 그는 연봉 1억 원에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습니다. 도시에서의 제 삶은 넥타이 매는 것도 그렇고 또 뭐 원하지 않는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제 옷이 아닌 옷을 항상 입고 있는 그런 불편함 그리고 어색함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니다. 이 내 삶은 이 도시의 삶이 내 삶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6년 전 도시의 삶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설을 앞두고 곶감 출하 작업이 한창인 조동진 씨. 수입은 반으로 줄었지만 행복은 2배로 늘었습니다. 수입 자체를 비교하면 옛날에 비해서 거의 뭐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지금 우리 사는 형편에는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아쉽지 않게 살아갈 수 있고 뭐 한 번씩 삼겹살을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싶을 때는 마음껏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거는 뭐 못 느낍니다. 아이고, 적게 이게 참이다. 벌고 적게 쓰는 농촌의 삶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좀 웃겼다. 인권 부부라고 소문냈어요. 지금은 감농사도 웬만큼 자리 잡았지만 귀농 초기엔 농사에 서툴러 낭패를 보기도 했습니다. 가지치기를 잘 하면은 수확이 예를 들어서 10%, 5% 이렇게 증가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가지치기가 좀 미숙하다 보니까는 다른 그 현지인들이 짓는 농사보다 수확량이 좀 적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계속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20년간 웃자란 감나무는 수확량은 많아도 품질이 낮아서 손해를 봤는데요. 초보 농사꾼이 농촌지기가 되기까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혼자 착각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장인데. 어떤 기후와 바람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물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되고 하니까 이젠 예비 옛날부터 귀농인들과 귀농 수라는 성공담을 나눌 정도까지 됐습니다. 풍수에서 대부분 많이 작은 향 지리산 학교의 귀농기 촌반 그 수업하는 학생들입니다.
귀농 바이블로 통하는 책까지 써서 많은 이들과 살아있는 귀농 경험을 공유하고 있죠. 예초기를 한번 내봅시다. 이게 이제 예초기인데 올라오면은 그의 집엔 귀농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기계 안에 남아 있다 보면은 오일이 굳어버리는 거야 이제. 예, 그래서 시동도 잘 안 걸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네. 이 꺼질 때까지 계속 해놔야 돼. 말려야 돼. 그렇지, 말려야 돼.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 이런 부분 모르니까는 하면은 훨씬 어디서 안 가르쳐 주니까는 이런 수업이 있으니까 들으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저도 시행착오를 해갖고 상당한 금액이 이제 낭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시는 분들은 이왕이면은 그런 시행착오 없이 어떤 정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연봉 1억 원의 증권맨에서 농부가 된 조동진 씨의 알짜배기 귀농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6년 전에 경남 하동 악양에 귀농을 한 조동진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익히 봐왔던 그런 언론에서 봐왔던 그런 귀농 성공 사례 그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여기 와서 돈도 번 것도 별로 없고요. 뭐 특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KBS에서 왜 저를 선정해서 강연을 하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저는 특기도 없고 어떻게 연봉이 높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평범한 귀농인으로서 농촌의 실상을 여러분들한테 고스란히 들려드리는 그런 의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55이니까 우리가 평균 나이가 80년이라 치면은 앞으로 25년 남았죠. 인생의 3분의 1이 남았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학창시절 3분의 1, 취직하고 결혼하고 바삐 살았던 그 3분의 1, 그 3분의 1을 드러내고 이제 마지막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내 개인, 인간 조동진이한테는 이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남 눈치 안 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럼 도시에서 그걸 할 수 있느냐? 기존의 인간관계에서는 사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걸 차단하고 시골로 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새소리에 눈을 뜨죠. 그리고 한 바퀴 산보하고 식사를 할 때는 텃밭에서 캐낸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걸 그냥 쪄서 그냥 조촐하게 먹습니다. 한데 그 맛은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과자를 먹고 매일매일 잔치를 하는 기분입니다. 라디오 음악 켜놓고 집사람과 둘이서 오늘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거죠. 도시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이지 않습니까? 퍼넣기 바쁘죠, 그냥. 그렇게 식사를 하고 하루 일과가 끝나면은 땀을 흘려본 사람은 아실 겁니다. 얼마나 개운한지. 샤워를 하고 반주로 소맥 하나 만들어서 그냥 쫙 한 잔 들이키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뭐 특별히 또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같이 집사람과 앉아서 드라마도 보고 심심하면 책도 보고 그러다 잠 오면 잡니다. 아주 단순한 생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롭지 않겠느냐? 그럼 그렇게만 둘만 살면은 심심하지 않겠느냐? 그럼 외롭지 않나 하고 궁금하실 분이 있는데 사실 각 지자체마다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자기가 평소 도시에서는 하지 못했던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다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자기만 부지런하면 온갖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하동에는 지리산 학교라는 또 아주 특수한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는 좋은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는 배운다는 게 참 힘들었지 않습니까? 시험을 쳐야 되니까. 숙제 검사를 맡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검사도 없고 시험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배우고 그걸 즐기는 거니까 그 배우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배울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시절에 그부들, 그 같이 공부를 한 사람들은 얼마나 순수합니까? 지금 이 나이에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같은 도반으로서 배우고 같이 의논하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을 한 사람들이 모일 때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재산이 얼마냐? 자식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당신 학력이 뭐냐?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담이 없죠. 잘 볼 이유도 없고 내가 또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서로를 존중하면서 단지 취미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만나니까 참 행복한 만남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 스폰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뭐 즐겁죠. 도시에서는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동창 모임이라든지 친구 모임이 있는데 알게 모르게 비교가 되고 내가 조금 은퇴를 했다든지 그리 됐을 때 나를 깔보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홀가분하죠. 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은데 다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와 코드가 맞는 사람 그런 분들 집에 놀러 가면 되고 또 그분 우리 집으로 초청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행복의 시작이고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골에 오면 병원이 일약해서 아프면 어떡하냐 이런 걸 또 걱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큰 병은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이 예약을 하고 보름이나 한 달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정도죠. 그거는 도시나 시골이나 똑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간단한 병들은 동네 병원에 가면 다 고칩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읍 소재지에 가면은 병원들이 백화점처럼 쭉 있습니다. 입맛 들어갈 수가 있죠. 제 집사람은 병원에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와서 병원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그런데 사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병이 생겨갖고 그걸 잘 고치는 병원이 많은 것보다 병이 안 걸리는 게 최고죠. 스트레스가 암의 최고의 원인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도시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나쁜 공기 이런 환경과 시골에서 좋은 공기에 여유 있고 단순한 생활을 하면은 당연히 건강이 좋죠. 자녀 교육, 자식이 아직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에 자녀 교육도 걱정이 되죠. 발악군이 있는가? 발악군보다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20세기는 분쟁의 시대였고 그때는 남자가 득세를 했습니다. 남자는 놀리고 이성이죠. 하지만은 21세기는 달라졌습니다. 평화의 시대고 여성이 우세한 시기고 여성은 감성의 동물입니다. 21세기는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육도 감성 교육으로 바뀌어야죠. 인류대학을 찾고 발악군을 찾는 게 과연 감성 교육이겠습니까? 그건 이성 교육입니다. 그러면 시골과 도시에서 어느 게 감성 교육이 지금 많겠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아는 악양에 빨간물이 N이라는 미용실이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4살을 아기를 둔 젊은 부부인데 서울에서 미장원을 하다가 내려와서 개업을 했습니다. 수입이 10분의 1 줄었는데요. 행복한 마음이라든지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나 많아서 좋다 그럽니다. 아기 교육을 위해서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젊은 부부가 저는 너무나 존경스럽더라고요. 아주 현명한 판단을 했고 올바른 판단을 한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따뜻한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인류를 나오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 1%에 들어갈지 모르지만은 감성 교육을 받은 사람은 행복 1%에 들어갑니다. 그 감성 교육은 시골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뛰놀고 악기를 배우고 별을 보고 산야를 뛰어다니면서 풀을 보고 그게 감성 교육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교육을 시키고 싶거든 시골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골에 뭘 먹고 사냐? 이게 또 걱정이 되죠. 농사 지으면 큰 돈 못 봅니다, 사실은. 그래서 큰 돈 벌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망을 하게 되고 다시 도시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대신 지출도 줄어듭니다. 반찬은 자기 텃밭에서 나는 걸로 먹으면 되죠. 시골에 룸살롱이 있습니까? 뭐 골프 칠 일 없죠. 남 눈치 볼 거 없기 때문에 화장 막 색조 화장할 것도 없고 좋은 옷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장 진하게 하고 이러면은
좀 이상한데? 뭐 이상한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아주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그게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줄어드니까는 돈이 많이 필요가 없죠. 사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는 딴 거 없죠. 돈을 많이 벌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놓아 보십시오. 돈 안 벌기. 그래 버리면은 스트레스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 저는 그래서 연봉 2천만 원을 목표로 하고 올해도 한 1,700 정도 됐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도시에서 저는 그런 부유하게는 아니지만은 내 행복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수입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노후의 직장으로서 농사만한 게 없습니다. 잘릴 염려 없지요. 상하급자 눈치 볼 거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퇴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남은 그런 인생은 이렇게 아주 행복하고 부담 없는 직장을 있는 시골에서 하는 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의 아주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고 싶으시다면 시골에서 그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웰컴 투 농촌! 자, 연봉은 줄었지만 행복지수는 올랐다라고 외치는 예. 조동진 씨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동진 씨의 행복 계산법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뭐가 행복할까 그랬는데 그게 계산이 맞네요. 예. 근데 본인은 행복하세요. 들어보니까 신선처럼 사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 네, 편안하게요. 네. 아내는 어떨까요? 아내들은 보통 도시에 사시면은 시골 내려오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때요? 제 집 사람도 그랬습니다. 좀 사실 막 브랜드 같은 옷을 선호했고요. 네. 우리가 네. 시골에는 벌레도 나오고 뭔가 외로울 것 같고 그래 싫어했거든요. 네. 제가 많이 꼬셨죠. 어때요? 시골 가면 힘든 일은 절대 안 시키겠다. 네, 네. 예. 그리고 뭐 해만 떨어지면 집에 착각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내가 머슴처럼 살 테니까 가자. 네. 10수년을 꼬셨습니다. 그래 꼬셔가지고 예,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죠. 네. 근데 사실 집사람이 그 건강이 좀 안 좋거든요. 네. 그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이라는 데서도 치료 방법을 내놓지를 못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나름대로 조금씩 일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웃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어느새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도시로 나가서 아파트에 가면은 그냥 하루를 못 자고 답답해서 못 있겠다 그러고 시골로 올라가요. 오히려. 예. 그렇게 됐네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때 한 약속 다 지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건 물어보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조동진 씨 보니까 사실 농사는 완전히 초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제법 경지에 오르신 네. 것 같은데, 네. 짓고 싶으면 짓고 그렇죠. 안 네, 짓고 네, 싶으면 네. 안 짓고. 예, 맞습니다. 네. 태평농법이죠. 태평농법. 대단한 것 저하고 같습니다. 코드가 맞으세요.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임경아 씨도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중에는 시골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현실적으로 애들을 같이 있거나 이랬을 때 문화생활이라는 부분을 또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그렇죠.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수준 높은 공연은 도시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골에는 수준 높은 공연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하고 맞는 그런 공연이 어떤 거냐. 그냥 뭐 그 비싼 공연 그거 보고 그렇게 돌아오고 차 막히고 그런 것보다는 시골에는 그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연을 방관자처럼 이방인처럼 앉아서 보는 거는 저는 진정한 공연이 아니라 생각하고 자기가 참여해서 만들고 전시하고 이런 공연을 직접 하는 게 진정한 문화생활이지. 저는 또 자기가 참여해서 그래가지고 네. 젓가락으로 뭐 두드리는 공연 이런 거 얘기하시죠. 그것도 공연이죠. 그것도 공연이에요. 그 처음에 갔을 때 주변 분들, 이웃들이랑 친해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좀 예.特세, 소위特세라고 네, 그러죠. 네, 네. 모든 동물들은 특세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방인이 들어오면은 경계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럼 시골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기존에 있는 계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는 사람이 과연 이 마을 문화에 적응을 할 건지 아니면 따로 놀 건지 경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대신 그분들의 문화에 적응을 하면은 그 특세는 이제는 칼날이 아니라 나를 보호해주는 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거니까.
그다음부터는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멀리 있는 그런 진짜 친척이나 누구 아들 이런 것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라는 게 아까도 실감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조동진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귀농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귀농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내가 귀농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조언 한마디 끝으로 부탁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농사라는 거는 농업이 아닙니다. 사업으로서 돈을 많이 벌려고 업으로서 시작하면은 그건 아주 무리가 따르고 힘이 드는 거죠. 농사, 사자는 일사자도 되지만 성길 사자도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내가 섬기듯이 아주 겸손한 자세로 시작을 하면은 결국 그 땅은 나에게 복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하게 겸손하게 시작하는 게 최고의 비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창원방송 전국 개국 72주년 특집 토크 콘서트 웰컴 투 농촌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오늘 강연과 이 공연을 함께 하시면서 농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네. 네, 스스로 우리 저 농민 여러분들이 공연하시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네. 또 오셔서 강의해 주시는 것도 정말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도움 많이 되시겠다. 정말로요. 그런 생각했어요. 네네. 네. 오늘 출연하신 분들 다 한 분씩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원규 씨부터. 역시 농촌이 있어야 도시가 있는 것이고 그걸 분명하게 이제 알 것 같고요. 농촌은 생명과 행복의 베이스 캠프다 이런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임경아 씨. 저는 그냥 농촌을 그냥 막연히 그리워하기만 했었는데 네. 지금부터라 저라도 이제 대형마트 안 가고 뭐 꾸러미를 이용한다든지 좋죠. 또 이렇게 그 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화이팅! 네, 윤계자 씨? 아, 네, 저는 항상 제가 살고 있는 시골이 너무 좋기 때문에 가슴을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좋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지키겠습니다. 네. 농촌은 외떨어져 있는 섬이 아닙니다. 정말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돌아갈 때 살맛 나는 농촌, 또 행복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 자연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특히 젊은 분들 웰컴 투 농촌 네. 자연 아름다운 데서 물 좋죠, 공기 좋죠 이런 데서 여러분들의 꿈을 펼치시는 거 이거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농촌에 산적한 문제들은 금세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출연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히 우리 맹주 아트팝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KBS 창원방송 총국 늙고 외롭고 소외된 우리 농촌을 회복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예, KBS 창원 방송 아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웰컴 투 농촌 좋죠. 하시는 네. 건데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둘 셋 하면은 웰컴 투 농촌. 자, 하나 둘 셋 웰컴 투 농촌. 저도 그 하동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귀농하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저희한테는 알지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직장을 서울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귀농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느낀 것도 많고 진짜 참 이런 기회에 내가 오늘 더 참 새삼 느끼는 게고 내가 헛것 살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다. 오늘 내 이 젊은 사람들이 강의도 들어보고 이러니까 그래 진짜 이런 프로가 있어 너무 좋아요. 창원 KBS 방송국 72주년 창원 방송국 개국 기념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진짜 이거 따봉이다.